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할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송나라 때 어느 재상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보석을 들고 재상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렵게 구한 값비싼 보석을 뇌물로 바치려는 것이었죠. 이 보석은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한 보석입니다. 재상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으니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재상은 대답합니다. 나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보석이 있습니다. 이런 값비싼 보석을 보고도 탐낼 줄 모르는 내 마음입니다. 만약 내가 그대의 보석을 받게 되면 그대도 값비싼 보석을 잃게 되고 나도 내 마음의 보석을 잃게 되니 어서 도로 가져가십시오. 나는 내가 가진 보석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며 보석을 갖고 온 사람을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정말 감동적인 예화인 것 같아요. 그러한 보석을 주고받는다. 어떤 면에서 그건 뇌물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걸 거절한 거지. 참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마음 쉽지 않죠. 예.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보석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네.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지요. 네. 그걸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청취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보석,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방위사업청장이신 강은호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또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우리 목사님 함께해 주신 우리 사회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목사님 만나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아니 그 말도 많고 참 어려웠던 방위산업청장 뭐 하는데요? 방위사업청은 2006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정부 조직으로 창설이 돼서 네. 국방부 분야에 있는 정부 조직인데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나라를 방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 체계를 직접 연구 개발하거나 해외로부터 네. 도입해서 군에 보급을 해서 나라를 지키도록 하는 일. 그 과정에서 국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 진흥을 해서 또 국제적인 시장에서도 역할을 하도록. 네. 그러면 지금 신문에 종종 보도되는데 비행기도 수출하고 뭐 탱크도 수출하고 뭐 이런 게 다 그 소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방위사업청의 가장 핵심 업무 중에 하나가 네. 국제 방산 시장에서 우리 방산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일, 그것도 중요한 핵심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제 11대 방위사업청 청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예. 현재는 근황은 어떠신지요? 제가 지난 올해 6월 23일부로 퇴임을 해서 왔더니 예. 제 처가 두 팔을 쫙 벌리면서 그 반갑게 맞이하면서 껴안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주부로 복귀한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 뭐 출장 가고 그럴 때도 성경을 읽으신다며? 출장 가면서 이제 그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그 제가 만나야 할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인데 성향을 분석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만나는 시간은 길면 2시간, 짧으면 30분인데 그 사이에 우리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때 의존할 수 있는 게 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그 나라에 맞는 제가 생각할 때 그 나라에 부합하는 말씀이 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성경 말씀에 제가 정확한 구절은 기억 못 하는데 내 대적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언변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짧은 대화지만 확실하게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강구하느라고 항상 성경을 읽었습니다. 청장님은 언제서부터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고요. 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장 먼저 다니신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신앙을 가지셨고 저희 형제 근데 지금 손자가 신앙의 신앙- 가정에서 이제 예. 자라면서 예. 어려서 예. 뭐 학교 공부하고 그럴 때 예. 교회 가기 싫은데 또 가라 그러니까 가야 되고
대학교 1학년 때는 한번 신앙의 방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라나면서 어려서부터 매일 저희 가정 예배를 새벽에 드렸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같이. 그리고 신앙에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는데 대학에 들어오면서 이제 아마 그 일종의 청년들의 방황기 그때 몇 개월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좋은 친구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오후 5시만 되면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채플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어요. 네. 성경을 읽고 그때 세번역 찬송 성경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네. 이해하기 훨씬 더 쉽고 예. 그냥 일반 성도지만 그래서 그게 하루에 한 30분씩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오히려 그게 방황기가 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두 대학이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예, 대학에 예. 유학을 가셨는데 국비 장학생으로 가셨어요? 예, 나라에서 보내주셨어요. 공부 잘하신 모양이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그 공무원이 됐고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몇몇 선발을 해서 이제 보내주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공부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 독일 축복받게 감리교 됐습니다. 재단에서 이제 예, 운영하는 예, 학교인데 예, 명문 예. 학교죠. 렉슨 좋은- 대통령도 거기 나왔고 예. 거기서 이제 유학 생활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뭐예요? 유학 생활하면서랑 어려움은 공부 숙제 써내는 것이 어려웠지 어려움 한 번도 없었고요. 네. 저희한테는 전부 다 축복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미 결혼하시고 사모님하고 같이 예, 제 처도 그때 이제 애들 둘 출산하고 큰애는 거기 유치원을 다녔고 둘째는 큰애가 이제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둘째 딸내미는 거기에서 돌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 교회 이제 저는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하자마자 바로 교회 이제 교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하라고 배정을 받아서 가서 첫날 중등부 교사로 인사드리면서 제 철을 얼굴을 딱 만났는데 제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는데 눈을 샥 바라보니까 제 처가 영혼이 저를 반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 뒤부터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니셨어요. 얼마 동안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닌 기간은 그러니까 데이트하고 결혼한 데까지 한 4년간 걸렸는데 4년간? 예, 이제 4년간 정성을 쏟았던 기간인데 제 처도 그 응해서 저랑 데이트 시작한 것은 한 5, 6개월 후에는 사모님이 지금 현직. 예, 현직 판사로 판사지죠? 있습니다. 부장 판사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법조계에서 예, 들어가셔서 예, 하시고 예. 여기는 방위청에 계시면서 예, 법원 판사는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예. 청장님이 거기 쫓아가시진 않고. 다행스럽게 이제 법원에서 있을 때 제 처가 판사를 할 때 서울에 가장 많이 있었고요. 부산에 한 번, 광주에 한 번 이렇게 한 3년씩 내려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미 뭐 벌써 근거를 서울에다 두시고 예, 예. 있으니까 예. 뭐 주말에 오시고 예, 가고 뭐 예, 그랬겠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건 그건데 애들 교육에 대해서 예, 엄마가 판사하면서 애들 교육이 또 가정 뭐 저기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애들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 애들이 얼마나 더 잘 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이 사회에 덕이 드는 인품을 가지고는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새벽 가정 예배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제 기억에 아주 어렸을 때 한 5, 6살 때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고 기억에 한 6시쯤이나 6시 반쯤은 깨웠던 것 같은데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개인의 애들의 꿈을 저희 사형전도 접해놓고 다 목사님인데요. 개인의 꿈을 얘기하고 그거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살면서 가장 어렵거나 힘들 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부모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저 자신도 기도를 하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나의 주위에는 수십 명이 넘는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책을 맡아서 할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 이것이 이상 어떤 자산보다 강한 힘으로 작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도 저희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정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드리지만 그것이 교육의 가장 큰 밑받침이고 힘이 되지 나머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거의 그냥 놔두고 반복하다시피 하거든요. 4년 쫓아다니던 사모님 예. 자랑 좀 해보세요. 제가 우리 극동방송 인성 국장님 전화 받길래 저보다 제 철을 부르시죠 그랬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 아내로서 역할과 관련해서 결혼한 지 만 28년이 지났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100% 믿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옆에 근거리에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공직생활하는 기간 중에 최고의 토론자였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골치 아픈 법적인 문제 있으면 최고의 법률가가 우리 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 조언하는 조언자였고 또 제가 죄송합니다. 제 집사님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때는 호되게 꾸짖어주는 일종의 감시자 역할도 해줬고요. 그러면서도 애들 뭐 건강하게 잘 키우고 본인의 또 여성 직업인으로서 그러니까 어디에 내놔도 당당하게 일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뭐 나들 외치는 얘기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난다. 예.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청년 하나를 전도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근데 걔가 주먹개나 쓰는 청년들하고 어울려 댕기다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구속이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 와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회개를 하고 바른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건설업하는 목 장로님한테 맡겼어. 얘 전도 좀 하고 그 일거리 좀 줘라. 그래서 이제 막노동을 하는 거죠. 애가 성실하게 하더라고. 그런데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 나는 뭐 뭣도 모르고 야 그 재판하는 재판장이 누구냐 여자라고 그러더라고. 예. 아 그래? 뭐 기도만 해줬어. 그 재판장을 재판하는 분을 내가 알 수도 없고 기도를 해주고 가서 네가 회개하고 앞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그런 거를 보여드려라. 걔가 갔다 오더니 목사님 그 재판관 되시는 분이 교회 나가는 분 같아요. 그러더라고 나더러. 거기까지 왔어. 예. 지금 수원이로 발령이 되셔 오셨어. 광주에서. 예. 교회를 두 분이 오셨어. 예. 광주에서 혹시 이런 청년 재판하는 기억이 없으셔. 내가 걔 이리 오라 그랬어. 너 인사드려. 마스크 다 벗고 보니까 여기 사모님이 재판관이야. 네. 얘가 90도 각도로 세 번째를 하더라고. 이제 아직 뭐 미결돼 있는데 뭐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는데 그래도 걔가 교회 처음 나와서 어려웠지. 재판 받는데 무서워하고 그냥 기도해주고 재판 받으러. 그래서 그 장로님이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는데 아무래도 그 재판하시는 분이 교회 나가시는 분 같다고 이 사람들이 느낀 거야. 네. 야, 참 한 번도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얘들이 느낀 게 느꼈다는 것은 정말 그래서 아, 참 훌륭한 재판관이다 네. 생각한테 지난주 교회 와서 우리 만난 거예요. 기적이지.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날 제처도 이제 목사님께 정말 네. 감사드리는 게 네. 판사와 재판을 받는 상대방 판결의 대상 되는 네. 분과 만남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아름답고 뭐랄까 뿌듯한 만남이었다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네. 이유는 이제 나중에 기억을 정확히 하던데 제처가 그 사건의 경우에 이제 일종의 이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다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개정의 정이 많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의 일종의 반성하는 탄원서 그다음에 가장 확실한 형이 정말 반듯한 형이 있으면서 잘 이끌어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집사람 이제 저도 그렇고 저도 일할 때마다 매번 기도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제처도 판결을 할 때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네.
이제 뭔가 있었는지 제 처는 1심 고 지금 2심, 3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2심 가고 있는데 1심에서는 많은 사람 중 몇몇만 계절적인 꼭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은 경우만 아주 이렇게 형을 좀 아주 약하게 한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본인이 잘했다. 네. 잘했다. 저는 이제 사람을 이제 봐야 되잖아. 얘가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지. 근데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서 형을 데리고 나갔죠. 예, 형님이. 그 형이 우리 솔로 하는 여자하고 또 알게 됐어. 그래 다음 토요일 날 내가 결혼 주례를 해. 네. 그렇게 이게 그리고 엄마 아버지들도 처음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이게 연관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어떤 쇼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심이로구나. 네.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됐는데 뭐 재판하시는 분도 그렇지만은 교회 전도한 사람도 광주까지 얘를 데리고 나가서 재판관 하는 걸 보고 두 사람이 다 나한테 와서 네. 그분이 교회 나가시는 분 같아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참 훌륭한 재판관이라구나. 그런데 나중에 만나 뵈니까 남편은 또 더 훌륭한 분이요. 예. 아니 제가 요르단을 갈 때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에 계셨어요. 예. 제가 이제 왕을 아련하게 돼 있는데 요르단에 그 양반이 원하는 게 K9 탱크 2대만 케이트. 예.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예.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아 그거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또 뭐 그 내부 뭐 이런 걸 저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 알았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가봤는데 K9 탱크가 그렇게 성능이 좋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K9이라고 하는 자주포가 있고 K2라고 하는 탱크가 있고 예. 그러는데요. K9 자주포는 세계 전체 자주포 시장에서 약 60%를 점유할 만큼 최고 명품이고 K2 전차도 이번에 폴란드에도 수출이 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그런 거 좀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직접 원하는 건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들에서 많이 우리나라 네. 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 네. 그 우리나라가 그만큼 방위 산업에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세계 한 3, 4위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방위 저는 몰랐습니다. 예, 네. 국민들이 그걸 모를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 예. 근데 이게 먹거리가 되겠죠? 이제 그 이 자리에서 또 조금 정확히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저희는 제 스스로 항상 그 일기 쓰면서 그 강조했던 게 저는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그 국가 안보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기 체계를 다른 우리 우방국에 절대 적성국이나 이상한 나라는 무기를 팔지는 않고요. 우리 우방국의 방산 협력이라고 하는데 윈윈하는 상호 서로 이익을 얻는 윈윈하는 협력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우방국의 무기를 지원을 해서 그 나라의 평화도 지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방산업체들은 이익을 보는 건 사실이죠. 청장님은 6.25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못 겪었죠? 예, 한참 뒤에. 저는 6.25를 겪었거든요. 예, 6.25 터진 다음 날 서울 고등학교 시험 보러 왔어요, 제가. 그런데 벌써 500대 탱크가 미아리국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소련제 비행기가 미기 영등포역을 폭격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봤거든, 직접. 예, 예.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었고 비행기 한 대도 예, 예. 뭐 그냥 경비행기 한 대 있었지. 예, 예. 거기서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우리 국방이 튼튼해야 되겠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꼭 전쟁용이 아니라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소스무책이라. 예, 예. 그럼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방어 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예, 그래야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넘겨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를 제가 보면서 여기 선교사도 있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방송국이 극동방송 7개가 있어요. 오,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우리 7개 중에 하나가 폭격을 맞았죠. 그래도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가족들은 다 폴란드로 피난을 시켰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6.25 동란 그냥
피난 가는데 급급한 거예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피난도 못 가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피난을 다 부산, 제주도, 대구까지 갔는데 그래서 저희는 인민군 밑에 3개월을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숨어 살다시피 했죠. 그거를 보면서 아,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공산 체제에 방어는 해야 되겠다. 강력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때 뭐 저희가 알죠, 뭐 500대의 소련제 탱크가 넘어온 거예요. 믹 비행기가 넘어온 거예요. 예. 그러다 미국 우리가 그때 느낀 건 쌕쌕이 비행기라고 그랬어요. 예. 제트기를. 예. 예? 섹스. 그러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 비행기가. 예. 이제 그게 들어오니까 전세가 좀 바뀌기 시작한 예.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도 없었어.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을 할까봐 휘발유 미국에서 사흘분밖에 안 줬어. 못 넘어가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운명이 기구했는데 그 당시에 가난했기 때문에 무기 생각도 먹고 사는데 바빴는데 예. 지금은 이제 먹고 살기가 되니까 무기에 이제 해서 각국 나라에 저기하는데 그런 걸 하시면서 자부심을 느끼셨겠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는데 한 구성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자부심이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 이쪽 분야 그 공직생활에서 만 32년 했고 특히 이 나라 그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하는 전력 증강 분야에 만 23년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발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또 같이 현장에 있었던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부심 중 하나입니다. 청장님께서 정연훈 장로님하고는 가깝게 계셔서 나더러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한번 모시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 두 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친해졌나요? 제가 한 20여 년 이상 정말 그 친하게 그리고 또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뵌 분이 그 연합교회 심재수 장로님이신데 그 선배님을 통해서 우리 정영은 장로님을 알게 됐고요. 그러다가 식사 한번 하고 그다음에 골프를 한번 치고 같이 식사하면서 제 철학 가치도 같이 무지하게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날 쓸데없이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경 읽은 얘기 그다음에 이제 해외 출장 가서 성경 읽고 또 당당하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뭐 이런 몇 가지 케이스를 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그게 이제 저로서는 참 영광된 기회였는데 목사님 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지난주엔가는 우리 저 안대역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제쳐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그럼요. 이루어지니까. 그 과정에서 제쳐도 본인이 한 판결에 대해서 아 정말 잘했다. 그 아까 그 청년 같은 경우는 눈을 봐도 그냥 선한 빛이 툭툭 떨어질 만큼 사람이 완벽하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집사람도 그렇고 해서 그 와서 이렇게 목사님 뵀던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사람이 만나서 역사를 만드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 사람이 좋은 분을 만나면 그냥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께서도 공직에 계셨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이제 하유직으로 시작을 해서 공직에 계셨고요. 시골에 계시면서 농사 지으면서 옛날 그 면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에서부터 구급공무원으로 시작하셔서 정년하실 때는 그 시골에 면장을 하시고 나오셨는데 공직에 계셨고 영향을 좀 주셨을 당연히 것 받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편호가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이 다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새벽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아버님. 그 형제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형님 계시고 제가 차남이고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고 또 막내 동생이 있고 사남매입니다. 사남매. 예, 그 중에 형님도 목사님이고 다 믿음을 가지 사남매 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여동생은 신학대학원도 마쳤고 매제가 목사님이고 그다음에 막내 동생도 목사님이고 형님 목사님이고. 야, 그러면 빨리 장로님 되셔야 되겠네. 예, 제가 빨리 술을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아니 뭐냐 목사들 틈바구니에서
맨날 혼납니다. 예, 뭐 기합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특히 형님한테 엄청 혼납니다. 네. 집사님 평소에 찬양 많이 부르시고 들으신다고 하던데요. 어떤 찬송 좋아하시는지요? 그 찬송 애플리케이션을 애용을 하니까 부르는 것보다 듣는데요, 많이.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찬송이 음율이 담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가장 많이 듣는 찬송은 평소 때는 그 아까 약간 소개되는데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라 위해서 더 봉사하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공직자로서 한 분야의 최고 책임자가 됐으니까 더 이상 공직 관련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책을 쓰고 내용을 정리해서 교육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교육 자료 같은 것을 만들고 하는데요. 예. 그거 준비하고 있는 네. 그러시구나. 이제 뭐 사모님은 대법관까지 올라가서 저 그만두면 변호사라도 하시는데 우리 고위공직자들은 사실 은퇴하시고 예. 또 다른데 봉사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어떤 운이 닿아야 되겠죠. 추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뭐 그건 그러게요. 그다음에 일인 거고. 왜냐하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그걸 사장하시기는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예. 앞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전 방위사업청장이신 강은호 집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시간이 빨리 갔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